여쭙겠습니다. 70억을 얼마 가지고 불리신 겁니까? 계좌를 공개하고 나서부터는 2천만 원으로 예? 2천만 원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한 가지 재료는 바로 다. 나는 많은 재료 중 를 통해 수익을 얻었고 당신이 투자자로 성공하면서 를 공부한다면 원하는 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2천만 원으로) 40억, 그리고 그 40억을 다시 70억으로 불린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 김종봉. 2천만 원을 40억으로 불린 것도 놀라운데 그는 불과 5년 만에 40억을 다시 70억으로 불리고 그 노하우를 방송과 책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 돈의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제안한 한 가지는 였고 이 장을 통해 내가 지난 15년간 만든 돈의 시나리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시나리오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준다. 오늘 영상은 그가 8년 동안 10시간씩 공부하며 12년간 34만 명과 소통하며 찾은 단 하나의 투자의 정수, 핵심 지표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강조했던 이 핵심 지표, 그리고 이 지표의 활용법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여러분의 투자 실력과 수익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영상 중 6번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과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15년의 투자 노하우, 정수가 담긴 이 책의 매수,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원한 돈을 만들어줄 이름, 지수. 투자를 잘하려면 많이 알아야 한다는 말은 잘못됐다. 실제로 내 주변에 부를 이룬 투자자들은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인이 아니라 자신만의 한 가지 재료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재료의 종류는 다양하다. 어떤 투자자에겐 인맥이, 어떤 투자자에겐 재무제표가, 어떤 투자자에겐 차트가 재료가 될 수 있다. 당신도 한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된다. 내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한 가지 재료는 바로 지수다. 나는 많은 재료 중 지수를 통해 수익을 얻었고 당신이 투자자로 성공하면서 지수를 공부한다면 원하는 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내가 본 주식 투자를 통해 큰 부를 이룬 사람 중 지수를 무시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지수는 투자 전체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었다. 지금도 회자되는 영화배우이자 무술인 브루스 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만 가지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발차기를 1만 번 연습한 사람을 두려워한다. 라고 말이죠. 저자가 40억을 번 것도 다시 70억으로 불린 것도 모두 지수를 통해서였습니다. 과연 이 지표를 저자는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벌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2. 코스피와 코스닥.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 시장이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다. 코스피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네이버 등이 포진된 시장이다. 코스닥은 우리가 잘 모르는 벤처 기업이 포진되어 있다. 이 중에서 당신이 첫 번째로 공부해야 하는 지수는 바로 코스피다. 3. 가장 큰 핵심. 내가 지수에서 찾은 가장 큰 핵심은 반값이었다. 지수는 특정한 주기의 위기를 반복했고 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신호는 지수가 직전 고점에서 반값이 되는 순간임을 알게 된 것이다. 가령 2200포인트가 직전 고점이라면 1100포인트로 떨어지는 순간 저점이며 위기인 것이다. 최저점을 기록한 후 지수는 시간이 지나
다시 직전 고점 이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수 사이클이었다. 나는 사람의 공포가 최고치를 지나는 순간이 이때임을 확신하고 이 순간을 활용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노라고 결심했다. 4. 영원한 부의 설계도, 돈의 시나리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순간이다. 투자자는 자신만의 돈의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돈의 시나리오는 많은 걸 알 때가 아니라 한 가지를 깊게 알아갈 때 만들어진다. 내가 당신에게 제안한 한 가지는 지수였고, 이 장을 통해 내가 지난 15년간 만든 돈의 시나리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시나리오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준다. 먼저 지수를 통해 내가 깨닫고 활용한 시나리오는 모든 위기는 끝난 이후 최소 1년간 급등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시장은 지금까지 위기 후 최소 50% 지수 상승이 나왔고 몇 년이 지나면 100% 이상 상승했다. 이 패턴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투자 격언이 지수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위기 이후 작은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 이후 나는 투자 시나리오에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매도 법칙을 넣기 시작했다. 위기일 때 매수한 후 1년 이상 보유하며 수익이 50% 이상 나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하자는 시나리오였다. 5. 반토막 시나리오. 나는 반토막이 되었을 때 수익을 얻겠다는 목표를 시나리오에 적고 나서 다음의 6가지 주제를 수치화했다. 첫째, 언제 살 것인가? 둘째, 무엇을 살 것인가? 셋째, 얼마나 살 것인가? 넷째, 어떻게 살 것인가? 다섯째, 사기 전에 만들어야 하는 매도 전략. 여섯째,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언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지수가 반토막이 되었을 때이다. 다음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 이다. 만약 지수가 위기 이후 오른다는 확신이 있다면 ETF도 좋은 대안이 된다. 하지만 만약 개별 주식을 택한다면 지수가 하락할 때 가장 적게 하락하고 지수가 반등할 때 가장 크게 상승한 거래대금이 크고 장대 양봉을 뽑는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으로 얼마나 살지이다. 이 부분은 전략 중 가장 중요하다. 내가 추천하는 투자 비중은 20에서 30대는 전체 자산의 50%까지, 40에서 50대는 전체 자산의 30%까지, 60대는 전체 자산의 20%까지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 전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이 최대치는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 다음으로 어떻게 살지이다. 내가 추천하는 방식은 3분할 매수이다. 만약 여윳돈 1,000만 원으로 투자를 진행한다면 최초 매수 지점에서 투자 규모의 50%인 500만 원으로 1차 매수, 그리고 다음 매수는 25%인 250만 원으로, 그리고 다음 매수는 나머지 25%인 250만 원으로 매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떻게 매도할지이다. 내가 추천하는 매도 전략은 30% 수익이 났을 때 보유 주식의 30%를 매도, 50% 수익이 났을 때 다시 30%를 매도, 마지막으로 70% 수익이 났을 때 40%를 매도하는 것이다. 단 30% 수익이 난 종목이 다시 하락하여 나의 매수가를 이탈하는 경우는 전량 매도하여 다음 하락을 기다린다. 자, 저자의 책의 핵심을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너무 간단하지 않나? 이런 방법으로 70억을 번 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의 저자 마크 더글러스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데 있어 복잡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되려 단순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저자 역시 이 간단한 기법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과연 저자의 시나리오는 먹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증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갈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6. 검증. 먼저 저자가 책에서 언급한 핵심 전략은 지수가 고점 대비 50%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해당 책이 출간된 것이 대략 2021년도이므로 이후에 해당 전략이 들어맞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먼저 코스피의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는 위와 같습니다. 코스피는 2021년도 중반에 최고 3,300포인트를 달성한 후 하락하여 2022년도 말에 저점을 찍습니다. 이때 코스피는 대략 2,100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저자의 기준으로 한다면 3,300포인트의 반토막인 1,650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때 투자는 시나리오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코스피는 2,100포인트에서 저점을 지키며 횡보한 후 대시세를 분출합니다. 이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수의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없을까? 라고 말이죠. 만약 지수의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2100포인트에서 매수하여 지금의 대시세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지표로는 아무래도 엔벨로프 선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엔벨로프 지표는 일본의 4천억 투자자 BNF 그리고 성경호 투자자님이 강조한 지표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엔벨로프 선을 코스피에 추가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위 차트는 엔벨로프 20-20 지표를 추가한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눈이 아마 휘둥그레지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움증권 0626 업종 종합 차트를 띄워주시고요. 자, 코스피는 여기에다가 001을 쳐주시면 코스피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맨 왼쪽 위에 메뉴바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ENV 검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엔벨로프 클릭, 아래쪽 엔벨로프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엔벨로프 선이 오른쪽에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쪽 엔벨로프 중심선 26,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요. 여기 퍼센테이지 부분을 20으로 고쳐주시고요. 라인 설정 들어가셔서 지지선에다가 이 너비를 3포인트로 바꿔주시면 훨씬 보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고점 대비 저점을 찍었을 때 엔벨로프 하단선을 터치한 지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 편에 코로나 시기에 지수가 급락했을 때도 엔벨로프 하단선을 터치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차트의 저점 역시 엔벨로프 선을 터치했는가가 관건일 텐데요. 과거 차트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차트는 200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때도요. 코스피는 엔벨로프 하단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의 지점에서 모두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상승폭은 얼마나 되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2000년대 엔벨로프 하단선을 터치했을 때의 상승폭은 90%, 2003년도에 엔벨로프 하단선을 터치했을 때 상승폭은 280%, 그리고 2008년도 엔벨로프 하단선 터치 때 이후 상승폭은 50%였습니다. 만약 저자의 기법대로 대응을 했다면 30%, 50%, 70% 수익에 익절하는 전략은 잘 들어맞는 전략일 것입니다. 물론 280%의 수익을 놓친 것이 아쉽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3번의 경우를 포괄할 수 있는 저자의 전략은 적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스타일대로 응용하거나 아니면 기준이 되는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 역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의 차트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자, 198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엔벨로프 하단선을 최초로 터치했을 때 역시 3번의 지점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부침은 있지만 결국에 이 전고점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그것이 차트의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기술적 분석의 대전제를 활용한다면 해당 기법은 충분히 훌륭한 저점 매수 기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언급한 분할 매수 기법을 활용하여 최초 엔벨로프 하단선 터치 시 1차 매수, 그리고 엔벨로프 하단선을 완전하게 이탈한 다음에 반등할 때 2차 매수, 또는 저자가 말한 것처럼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을 때 전량 매수, 또는 3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기법을 활용한다면 좀 더 안정성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자의 기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의 돈의 시나리오 검증해보고 고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매수하느냐? 지수가 반토막이 났을 때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했습니다. 물론 모든 저점을 이 기법으로 돈의 시나리오로 잡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 반토막이 나오는 지점이 나올 것이고 그 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유효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엔벨로프 하단선으로 응용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놓치는 부분 없이 저점을 효과적으로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ETF와 주도주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역시나 유효한 전략이고요. 특히나 직장인 분들은 주도주를 따로 발굴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ETF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더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레버리지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레버리지는 역시나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을 쌓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ETF에 하나, 그리고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ETF에 조금 더 작은 비중으로 투자를 해서 분산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투자하느냐? 20에서 50%까지 전체 자산 규모죠. 연령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 역시나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최대치는 경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분할 매수하느냐? 자, 분할 매수는 최초 1차에서 50, 그리고 25%, 25% 이런 식으로 3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이고요. 사실 한 번에 모든 매수를 마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유효하다라는 걸 앞에 차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지점에서 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1차 50% 매수하고 그 다음 좀 더 떨어졌을 때 다시 25%, 좀 더 떨어졌을 때 다시 25% 이런 식으로 매수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안정성을 챙길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이런 식으로 한번 터치하고 바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그냥 내가 50% 비중 매수한 거 가지고
수익을 길게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대부분 터치하고 바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터치한 다음에 얼마간 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여전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매도는 30% 수익에 1차, 50%, 2차, 70%, 3차인데 이것도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유효한 전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비중을 조절해서 70% 수익에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잔량을 남겨두고 나머지 잔량의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이탈까지 한번 길게 가져가 보겠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본절컷 하는 건 역시나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게 손절은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이 기법 자체는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하는 기법이고 결국에는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기보다는 상승할 때까지 버티는 전략이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기법 같은 경우에 너무 작은 소형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대형주, 코스피 내에 있는 종목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요. 또는 ETF로 대응을 하는 것이 역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6가지 간단한 기법으로 2천만 원을 70억으로 불릴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기법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7. 100만 원의 힘.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김정봉 저자의 책 돈 공부는 처음이라의 내용인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느낀 점은 정말 주식 투자 실력을 쌓는 단계별 과정을 잘 써놓은 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들어도 너무 좋고 투자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분들도 또는 투자로 방황하고 계신 분들 또는 한창 실력을 쌓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했기에 해당 책의 일부를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100만 원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며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물론 1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당장 돈을 벌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100만 원의 투자금은 투자 과정에서 모두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럼 이 100만 원은 버리는 돈인가? 아니다. 당신이 만약 100만 원을 모두 잃는다면 그리고 그 과정을 10번 반복하여 1000만 원의 돈을 모두 잃는다고 해도 이 경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분명 이득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당신이 100만 원으로 투자하여 깡통을 찼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10번의 깡통으로 1000만 원을 모두 잃었다고 하자.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다시 주식 하나 봐라. 하지만 이 과정을 겪지 않고 살다가 5천만 원이라는 더 큰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을 본다면 마이너스 20% 손실만 봐도 1000만 원 손실이다. 1000만 원을 잃어본 경험 덕분에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100만 원으로 수익이 아닌 경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8. 실패의 원인을 찾아라. 100만 원으로 3개에서 4개 종목에 투자해보고 느낀 점을 작성한 뒤 실패 원인을 찾으면 된다. 50만 원이 남았다면 그 돈으로 또 3개에서 4개의 종목에 투자해보고 느낀 점을 작성한 뒤 실패 원인을 찾으면 된다. 실패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절대 원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 초기 시드 100만 원을 다 잃으면 아마 당신은 심각해질 것이다. 다시 도전할 생각이 있다면 당신은 더 깊게 고민할 것이다. 이때 바로 투자를 진행하지 말고
실패의 원인을 깊게 분석하는 것이 좋다. 9. 할수록 느는 것이 투자. 투자는 할수록 는다. 경험이 만든 숙련도는 절대 낮아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책에 나온 방법대로 실행하라. 무서워하면 안 된다. 어쩌면 실패하는 게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기록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게 될 것이다. 10. 기법은 경험을 통해 완성된다. 기법은 경험으로 완성된다. 경험 없이 기법을 배우면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다면 때로는 수익이 날지 모르겠지만 결국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내가 어떤 성향의 투자자인지도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다. 계속 투자를 해야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던 와중에 수익을 보게 된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된다. 한두 번의 수익은 운이 작용했을 수도 있으니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방법에 확신이 생길 것이다. 11. 이 시기가 가장 힘들다. 1,000만 원으로 경험을 쌓는 이 과정이 제일 힘들다. 나만의 길을 찾는다는 건 그만큼 외롭고 힘든 일이다. 이 시기엔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고 수익보다 손실이 많다.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걸었던 덕분에 내 인생의 전체를 좌우할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 12.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 내가 생각했을 때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남들이 모두 팔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와 남들이 모두 사려고 할 때 팔 수 있는 절제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세력들이다. 그리고 가장 잘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답은 매우 간단하고 상식적으로 도출된다. 대중들이 팔 때 사고, 살 때 팔면 자연스럽게 쌀 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색다른 방법으로 승부를 보려 노력하면 좋을 것이다. 13. 단 한 가지만 남겨라. 만약 당신이 앞서 언급한 과정을 통해 1억을 모았다면 이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투자의 날을 세워야 한다. 1억을 모을 때까지를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기법을 공부하고 적용해 봤을 것이다. 그 모든 기법들이 1억을 있게 해준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당신이 만든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한두 가지를 선택해 그 방식에 집중해야 한다. 힘들게 익혀온 것들을 이제 와서 버리라는 것이 아깝게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시간과 정성의 밀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의 시간은 동일하다. 투여된 시간이 곧 밀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깊이이다. 1억이란 자본을 투자할 땐 1,000만 원을 투자할 때보다 훨씬 힘들다. 수익이 날 때도 크지만 손실이 날 때도 크다. 인간은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스트레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버텨내려면 100가지 어설픈 무기가 아니라 한 가지 확실한 무기가 필요하다. 14. 긴장감과 중압감. 1억으로 자본이 늘어나면 긴장감과 중압감이 차원이 다르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앞 단계보다 더 크고 깊은 확신이 필요하다. 그 깊은 확신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그 확신은 투여한
경험과 시간이 만든 밀도만으로 가능하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 나은 투자법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단 하나의 방법이다. 15. 슬럼프. 이 단계에서 누구나 슬럼프를 겪는다. 왜 슬럼프를 겪을까? 만족했지만 동시에 그 이상을 바랬기 때문이다. 이 단계가 되면 어느새 자기 방식에 자신을 해버린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게 된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 자신감은 지금까지의 노력의 결과물이니까. 하지만 문제는 더 이상 새로운 개발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자기 방식에 만족하는 순간 현재의 방식을 고수한다. 문제는 그럼에도 수익을 더 크게 내고 싶어 한다는 데에 있다. 더 노력하지 않으면서 더 큰 수익을 바라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초심으로 돌아가 원하는 돈의 크기만큼 다시 노력하면 된다. 16. 5억 계좌. 돈으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 5억이라는 금액을 본인의 투자 역량만으로 만든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 말을 할 수 있다. 할 만큼 해봤고, 알 만큼 알았고, 벌 만큼 벌었다. 이 구간에 왔다면 이제 당신은 방법과 노력, 그리고 비용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즉,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 그리고 이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비용과 정성을 최소한으로 들여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다.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아도 일정한 수익을 내는 자기만의 방법을 깨닫는 것이다. 1년 내내 전업 투자를 하지 않아도 특정 구간에 주식을 구입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적정량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걸 깨닫는다. 과거에는 돈에 집착했다면 이제는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해지는 시기이다. 생산물보다는 생산수단에 초점을 맞춰 살 수 있는 돈이 돈을 버는 시기가 드디어 온 것이다. 보통 이 시기에 다다르면 다른 이들이 돈이 돈을 번다며 부러워한다. 하지만 이건 역시 시간과 정성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17. 경제적 자유. 은퇴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 더 이상 투자에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된다. 벌어들이는 수익은 적어질지라도 그만큼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누군가는 경제적 자유라고 말하기도 한다. 경제적 자유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해도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나는 이것을 은퇴라고 말하고 싶다. 18. 자유 그리고 성장. 은퇴라는 것이 투자에 손을 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5억이라는 돈이 은퇴하기에 충분하지 않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익힌 소중한 경험을 놓는 것은 너무나 큰 손해이기 때문이다. 즉, 적당한 수익을 내며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제적 자유, 은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자본 규모를 늘리고 싶다면 각오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력만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투자 시급은 최고조이다. 10시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수익을 5시간 혹은 3시간만으로도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남은 7시간을 취미 활동이나 여행을 다니며 즐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영역에 도전한다면 남은 7시간을
다시 노력에 투자해야 한다. 100억에서 1000억의 부자 반열에 도전해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 3에서 5시간 꾸준히 해왔던 것을 해나간다면 30억까진 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00억에서 1000억은 더 노력해야 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 남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19. 1000억의 도전, 천성이 허락해야 한다. 10억으로 30억까지는 투자가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영역은 투자 자체를 내가 즐기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충분한 부를 가진 상태에서 노력의 양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1000억의 영역은 하늘이 허락해야 이룰 수 있는 경지이다. 따라서 투입했던 노력이 허사가 될 확률도 높다. 무섭고 힘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욕심을 부려 지금까지 벌어놓은 자금을 한 번에 날리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영상을 마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책에는 오늘 미처 소개드리지 못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는 3%의 비밀, 시나리오를 평가하는 4가지 기준, 위기에도 돈을 버는 코스트 에버리징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온전히 당신 것이 되기까지 등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종봉 투자자의 돈 공부는 처음이라 이 책 역시나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2권의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2만 명 유튜버이자 국제정치학자 김지윤님은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순간은 꼭 찾아옵니다. 지나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버티세요. 언젠간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아요. 열심히. 근데 늘 회의가 드는 거죠. 아니 이만큼 했으면은 뭔가 결과 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올 때마다 이제 배신당한 느낌 들고 다 소용없어. 이게 역시 운빨이야.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면 이제 포기하게 되거든요. 뭐 해봤자 뭐해. 막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꼭 와요. 당신의 순간은 정말 옵니다. 그때까지 그냥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걸 기다리면서. 요행 없이. 네. 요행수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 나의 순간이 온다. 나의 때가 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간혹 어른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이죠. 저는 이 말을 당시에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삶의 경험이 많은 그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그저 꾸준히 정진했을 때, 정말 너무 열심히 해서 몸에 힘이 남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힘을 쭉 빼고 그저 해나갔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처럼 그 안 되던 일이 실현될 때, 아,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인생 참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실현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면서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지윤님의 말처럼 여러분의 때는 분명 올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선 채널의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고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정진해 나가는 분들이고, 그렇기에 여러분의 때는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뒤에서 항상 도움드리고 응원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